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겨울이죠.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험 기간에 있겠죠. 학생들은. 빠른 학교는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1, 2주 안에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연도 수능 문제를 수능 사회 문제 생윤하고 직업 탐구하고 몇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쉬운데 쉽다라기보다는 이 상식선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어른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 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또 다른 감각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역시 이제 상식선에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독해력 또는 문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덮고 책을 보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나 생명과학 이런 거를 봤는데, 물리나 생명과학은 한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생물과 물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접해보는 용어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죠. 저도 물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모릅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몰라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 요즘은 이제 입시엘에 올라갈 자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에 봐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시험을 풀어보려고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을 봤습니다. 지구과학도 봤고요. 또 사회 쪽은 한국지리도 봤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보면서 내가 지금 물리나 화학 또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책을 오랫동안 내가 그냥 접해보는 거였다면, 풀 수도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상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적인 상식, 물리나 화학적인 상식이 제가 부족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지만 이제 생윤이나 사회탐구 쪽에서는 대충 보면 한국지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는 문제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물론 한 문제를 풀고 답을 보고 한 문제를 풀고 답을 봤는데, 어찌됐건 틀린 문제는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틀린 문제를 유추해 보니까 그건 역시도 제가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서 틀린 문제였더라고요. 이제 사회 문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쪽, 생명과학이나 또는 지구과학 쪽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씹어서 학생들의 입에 넣어줄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은 이게 상식이 아니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상식선에서 나왔을 텐데 결국 그 상식선이 매우 아주 그 부족한 거죠. 이래서 이제 아예 그 문제에 한글 빼고는 나머지는 뭐 기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HP가 어떻고 뭐 어찌됐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예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봤던 문제나 내가 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국어나 아니면 수학 또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도 내가 맨날 보는 영어 책이었다면 당연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못 푸는 문제인 거죠. 결국은 학생들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 어플이든 아니면 뭐 웹에서 보든 앱에서 보든 또는 그 종이로 보든지 간에 무엇으로 보든 간에 자꾸 눈에 익혀야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상식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꾸 눈에 익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를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적인 투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투자 부분이 물론 천재가 아닌 바에야 일반인들은 다 천재가 아니죠. 뭐 그런 정말 기똥찬 천재는 정말 보기 드문 정말 내놓은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물리적인 시간이 투자가 돼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윤이나 사회탐구 쪽이야 뭐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또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다양한 뭐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나 한국사나 뭐 별의별 방향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탐구도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좀 어려웠다는 문제들 3점짜리들 문제도 사실 어른들이 보기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을 묻고 있는 거더라. 알고 보면 그렇다. 결국은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상식을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것들, 그런 많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건전한 어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건전한 사람이라면 상식이 다르겠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건 화학이나 생물, 이렇게 물화생지 쪽, 물리, 화학, 생물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역시 그런 상식선에서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제가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풀지 못했다. 결국은 그것은 평소에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인 거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우리 또 학생들이 배워가는 것들의 핵심은 결국 상식을 얼마나 많이 갖춰 놓느냐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또 그런 상식이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건 또한 인간성의 문제인 거죠. 인간성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변호사나 또는 검사나 뭐 이런 사람, 판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거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결국 상식, 자기 시험 문제 푸는 것 따로, 이제 공부 따로, 자기 진짜 생각 따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인성인 거죠. 그 본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뭐 인스라고 하나요?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은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들의 것이라면 충분히 상식선에서 답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 실제로 뭐 정말로 저는 뭐 그 뭐라고 하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 뭐 무진장 어렵고 뭐 이런 거지만 결국은 그 상식선에 도달하는 것. 근데 그 상식을 매우 쉽게 예를 들어 뭐 뭐라고 하죠? 그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관례, 관습 또는 뭐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뭐라고 하죠?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뭐 인사를 하는데도 악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나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 악수를 먼저 할 때 손을 내민다든지 또는 뭐 상대방이 손을 젊은 사람이 악수하고 싶어도 제가 악수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그런 거야 뭐 우리가 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익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다음 중 보기에서 틀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행동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였어요. 특히 생윤의 경우에. 근데 생윤은 학생들 중에 32.5% 정도가 보는 거니까 수능에서 가장 많이 뭐 15만 명이나 보는 거니까 15만 뭐 몇천 명? 9천 명인가? 이렇게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뭐죠?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인데 어른들이 보기엔 결국 상식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즉 만약에 물화생지 역시도 우리가 과학적 그런 것을 내가 비록 모르는 그 용어나 기호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 막 나열되어 있지도 않아요. 중간에 한글이 많긴 한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그 공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공식을 애초부터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배웠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제가 또 다른 문제풀이로 뭐 이어져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은 결국은 물화생지 역시도 상식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평소에 접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즉 내가 만약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문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쉬웠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생윤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생윤이야 이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쭉 해왔던 굉장히 오랫동안 다져진 분야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 분야라기보다는 어쨌든 생활 양식, 태도 뭐 어쨌든 그런 거겠죠. 그거였겠지만 이 과학은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공부해야 10년 지금처럼 천천히 뭐 이제 어떤 문제도 내고 뭐 이러면서 다져져야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 절대량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또 이해력과 문해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장을 이해해낼 필요가 있다.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꾸 안 보다 보면 머릿속 아파지고 안 보다 보면 자꾸 멀어지죠. 멀어지게 되면 자꾸 생각을 끊어버리는 우리 뇌 속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뇌 속에서 야야 그거 생각하기 싫어. 그 문제 풀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잘 풀다가도 그러니까 스톱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난해한 문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난해한 문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글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에는 아까 얘기했던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그 힘이라고 볼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물화생지 쪽의 경우에는 설령 그렇게 정신집중을 해서 읽어가려고 했는데 기호에 막히고, 기호에 막히면 다시 또 아마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높이가 어떻고 뭐가 뭐 용수철의 힘이 어떻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구도만 알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였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뭐 우리 나침반이나 또는 나침반의 기사로나 또는 입시엔의 그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제공해 줄 텐데, 저희가 오늘 바탕으로 했던 오늘 느꼈던 그런 문제를 우리 학생들에게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공부 때문에 이제 일부러 그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사회탐구 쪽은 이렇게 그냥 풀어낼 수 있었다.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마 일반적인 어른들이라면 물론 그렇게 집중하기까지 그게 좀 귀찮아서 또는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이지, 어른들 중에는 상당 부분 많이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였더라. 사회탐구의 문제가 그렇더라.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식을 배워가는 힘인데 그 상식이 아직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상식이 아까처럼 매우 간단한 뭐 인사 정도의 상식이 아니라 그 문장의 어떤 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서 설령 그 문장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 밑에 그 답지를 보면 그 문항이 있죠. 1, 2, 3, 4번 그것을 1, 2, 3, 4, 5번을 읽다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보면은 저것도 모르겠고 왜냐면 사실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집중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물화생지가 됐던 사회탐구가 됐던 결국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 읽어낼 수 있는 힘은 공부량의 절대량, 공부의 절대량의 절대 시간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절대 시간을 훨씬 더 늘려서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책을 그냥 가까이 그냥 얼굴에다 갖다 붙이고 계속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만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험이 내일 모레가 돼서 시험이 가까워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 어떤 과목이든지 포기한다는 그 자체는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포함해서 어떤 과목도 A와 B, C 이렇게 성취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 B, C의 성취도가 매우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요소의 점수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진로 선택 과목,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반영을 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반영되는 과목의 점수의 차이를 보면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수준이더라 라는 얘기를 꼭 학생부 교과에서도, 학생부 종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부 교과에서도 그렇더라 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공부하는 시간의 절대량,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부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 이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이거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 부족한 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거가 결국 공부 시간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늘려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만 했네요. 실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이것을 잠깐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시간적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